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위크에서 가지고 온 기사였는데요. 이제 제목은 독일 이민이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독일 대표팀에는 독일인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터키, 아랍 등의 다민족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독일로 유입된 이 많은 이민자들이 사실 독일의 경제 부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율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민은 상당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이민자 중에 29% 이상이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가 수학이나 엔지니어링 등 이공계를 전공하는 인적 자원의 풀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어니스트 앤 영에 따르면 이 숙련된 근로자들의 부족으로 현재 독일 중소기업들이 연간 10억 유로 정도의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민 붐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에도 지금 위민하는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독일의 경제 성장의 10%는 주변 유럽국의 어떤 고용 증진에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어떻게 월드컵 독일 경기 마지막 보셨나요? 다들? 새벽에. 마지막 경기. 이번에는 진짜 저는 시간대가 그래서 마지막 경기 봤어요? 우리나라 경기조차 포함해서 단 한 경기도 제대로 본 경기가 없어요. 마지막 경기도 보고 준결승도 보고 다 봤어. 왜 봤는지 알아? 15만 원 빵이었거든. 아유, 이기셨어요? 승자 독식이었거든. 이기셨어요? 결승까지는 갔어요. 결승에서 졌어. 네, 그래서 이번 독일 월드컵 대표팀이 클로제 같은 선수나 포돌스키 선수 외에도 터키나 가나 등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실 23명의 선수들 중에 11명이 이제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2세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민 정책이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사실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민 정책이 독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경제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인구 구조잖아요. 그렇죠. 노동 투입.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급속한 고령화, 노령화 문제.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먼저 경험을 했는데 이 독일 참 부럽네요. 알아서 숙련된 노동자와 또 이공계 어떤 학위를 가진 소지자들이 독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 젊은 계층이 이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훌륭한 인재들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독일 입장에서는 계속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이런 사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지금 경제 사정이 지금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고급 두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독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독일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들이 와서 좋은 거고 가는 인재들은 자기 고국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독일 가서 일자리를 찾으니까 좋은 거고 서로 윈윈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우리가 피그스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는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이냐,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이냐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전에 터키의 출장 여행판에 놀러 왔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스탄불 시내에 이렇게 번화가를 걷다 보면 거의 한 100m 사이마다 군밤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노점이. 근데 군밤을 파는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다 그냥 저희 또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일할 때가 그런 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밤을 까면서 그건 제조업은 아니죠. 그건 제조업은 아니죠. 서비스업인가요? 서비스업? 뭐 전 박사님 밤을 군밤으로 만드는 거. 그건 제조업은 아니죠. 식당에서 아니 농담이었습니다. 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도이치뱅크가 평가를 했던 것처럼 뭐 서로한테 윈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수한 인재가 전부 다 외국으로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과연 좋다고만 평가할 수 있을까? 정말 윈윈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그렇긴 하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못 주니까. 예, 못 주. 그 남아서 실업률 높이는 것보다는 좀 빠져나가는 게 좋긴 좋은데 사람들이 먹고 예, 살아야 항상 문제는 이제 좋은 사람, 근데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게. 근데 유럽은 이제 그게 서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문화라서 지금 이미 이제 거기다 하나로 또 뭉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도 뭐 국경 없이 그렇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취직도 국경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거든 거기는. 그래서 그거는 뭐 오히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민을 많이 받는 게 글로벌적인 트렌드인지 미국도 지금 막 이민 정책 되게 오바마 대통령 강조하고 우리 가능할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실질적으로는 막 지금 맞아 식당 예. 가보면 사실 예. 거의 한국 분들 아니 근데 이민으로는 아니죠, 우리. 아, 난 이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신께서는? 여신의 말씀이면 우리가 무조건 따릅니다. 네. 제가 저는 네. 다양성을 중시하니까요. 받아야죠. 잘생긴 신랑감이 오면은 닫고 그런 건가? 잘생기면 좋죠. 잘생기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정말 그 저출산이랑 고령화 때문에 이민 정책을 굉장히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죠. 적극적으로 열어놓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정말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쳐서 해결이 될 문제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방법이 사실은 뭐 우리 인구가 이제 충분히 생산 그 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젊은 인구가 늘어나주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면은 뭐 차선책으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ingu가 아마 2014년을 정점으로 16년인가요? 지금 꺾이죠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민이 당연히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독일처럼 그 괜찮은 인력이 들어와 주면은 베스트인 거고. 그건 이민 정책으로. 예, 정책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떠밀려서 갈 수는 없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누가 들어와 살고 싶을까요? 글쎄, 그거 오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래요. 네. 일을 근데 너무 많이 살기 해야 돼. 힘든데 막상 살아보면. 아까 그 단기적인 정책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민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안 썼던 것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정책이고 자연스럽게 이민이 돼 있었고,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죠. 아예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캐나다 마찬가지, 미국 마찬가지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민 정책은 인구 구조 문제도 있고,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문화가 섞이고, 그다음에 DNA가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이런 데서 그 창조 예술이 나오고 창조가 나옵니다. 그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절대로 발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민 정책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사실 그 이민 정책이 아직까지 쓸 수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잘 안 만들어져서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네. 본부장님 혹시 지금 당장 10만 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5년 뒤에 100만 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누군가 주긴 준대요. 네.